가만히 있어 보세요. 이거 바르면 더 잘 들어가요. 그녀의 부드러운 손놀림에 저는 그대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녀가 잘 짜는 것은 참기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매주 놀랍고 감동적인 현실 속 숨은 이야기들을 들려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벌써 이 시장에서 정육점을 연 지도 20년이 넘었네요. 저는 박동수라고 합니다. 평범한 60대 초반 남자입니다. 5년 전엔 아내랑 갈라섰고요. 성격이 안 맞았어요. 아니, 맞추려는 노력을 제가 안 했던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냥 그렇게 말없이 멀어지다 보니 어느새 남남이 되더라고요. 그 후로는 장사 말고는 딱히 삶에 특별할 것도 없었죠. 매일 아침 7시에 문 열고 저녁 8시에 닫고 식사는 시장 반대편 순댓국집에서 자주 사 먹고 휴무일에도 늘 시장 근처에서 서성이고 그게 제 일상이었어요. 그날 아침 전까진요. 그날은 평소보다 좀 늦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날 고기 손질하다가 팔을 좀 삐끗했거든요. 천천히 셔터를 올리고 뒷정리하려고 나왔는데 시장 끝 골목에 새로 생긴 가게 하나가 눈에 띄더라고요. 간판도 아직 반짝거렸고 가게 유리창 안쪽에 연한 분홍빛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서 있었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가게 이름은 명옥 참기름 방앗간. 오랜만에 듣는 예스런 상호에 저도 모르게 발길이 멈췄습니다. 방앗간이라지만 안은 제법 깔끔하고 단정했어요. 기계는 새 것 같았고 참기름 냄새 대신 꽃향기가 먼저 풍겼죠. 그 여사장 혼자서 유리병을 닦고 있었는데 참 이상하게도요. 그 얼굴에 묻어있는 뭐랄까 고요한 외로움 같은 게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그녀도 저를 봤던 것 같아요. 고개를 살짝 돌렸는데 눈이 마주쳤죠. 서로 가볍게 인사했는데 그 미소가 또 묘하게 오래 남더라고요. 예쁘다 그런 감정보단 마음 한켠을 툭 건드리는 듯한 잊고 지냈던 감정이 올라오는 기분이었달까요? 근데요, 그날 이후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니까요. 가게 들어와 고기 썰다 말고 문득문득 그 얼굴이 떠올랐고 저녁에 혼자 밥 먹으며 생각났고 심지어 다음 날엔 참기름 냄새만 맡아도 그 사람이 떠오르더라고요. 참 묘한 사람이네.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첫사람이었습니다. 그날부턴 하루에 한 번은 꼭 그 골목 끝으로 눈이 가곤 했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 시장 안 여기저기에서 그 여사장 꽤 곱게 생겼더라. 혼자라던데 나이에 비해 예쁘고 느낌 있어. 이런 소문이 돌기 시작했죠. 남 얘기하듯 들었지만 속으로는 좀 묘했어요. 괜히 누가 자꾸 그녀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나도 모르게 귀가 쫑긋해지고 사람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단 한 번 마주쳤을 뿐인데 그저 인사 한마디 주고받았을 뿐인데 왜 그 표정이 자꾸 떠오르는지 왜 그녀의 미소가 마음에 걸리는 건지 그땐 저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아마 그날이 시작이었겠죠. 제 인생 두 번째 계절의 문을 조용히 열었던 그녀와의 첫 순간이요. 그날 밤이었어요. 장사 끝내고 셔터를 내리는데 어쩐 일인지 시장이 평소보다 더 조용하게 느껴졌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겨우 비추는 골목 끝, 그 참기름 가게 앞도 어둡긴 마찬가지였지만 그녀가 닫은 유리문 너머 가지런히 정리된 병들과 책상 위에 놓인 조그만 국화 한 송이 괜히 눈길이 오래 머물더라고요. 저도 참 별납니다. 고기 썰면서는 툭툭 잘도 자르면서 마음만큼은 왜 이리 둔하고 미련한지 그저 스쳐간 얼굴 하나에 하루 종일 생각이 꽂혀 있는 거예요. 집에 와서 TV를 켜도 집중이 안 되고 소파에 앉아 순댓국 국물이나 떠먹다가도
문득 그 여자의 미소가 떠오르고 왜 그랬을까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가게 쪽으로 다시 나가볼까, 괜히 무슨 핑계를 댈까, 참기름 하나 살까. 별별 생각이 다 들었죠.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 우리 집 참기름도 떨어졌고 하나 정도는 집에 있어야 하니까 별 핑계도 아니긴 했죠. 다음 날 아침 장사 시작 전에 일부러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골목을 지나가는데 그 여사장이 가게 문을 닫고 나오는 거예요. 앞치마 대신 얌전한 연회색 가디건 차림이었죠. 고개를 살짝 숙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정육점 사장님이시죠? 고기 아주 신선하다고 들었어요. 참 이상하죠. 그 한마디에 기분이 괜히 좋아지더라고요. 어깨가 으쓱해지고 괜히 칼도 더 번쩍번쩍 닫고 싶어지고. 저희 참기름도 괜찮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들러주세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고 지나갔는데 그 목소리가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잔잔한 호수처럼 맑고 조용한 목소리. 그날 저녁 시장 골목을 정리하다가 다른 상인들이 모여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참기름 여사장 말이야. 혼자 살면서도 매일 저렇게 깔끔하게 꾸미고 나오더라. 보통 여자가 아니야. 아이고, 눈웃음만 딱 봐도 장난 아니더만.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섞여 있는 살짝 비꼬는 듯한 말투. 그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왜 사람들은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보기보다 자기들 멋대로 평가하고 함부로 말하는 걸까요? 그녀가 누군가에게 웃었다고 해서 그게 다 마음 준 건 아닐 텐데, 혼자서 살아간다고 해서 뭐 특별한 사연이 없을 리도 없을 텐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소문이 커지기 시작한 게, 그땐 그냥 예쁘다더라, 분위기 있다더라 하던 말들이 점점 누구랑 잤다더라, 말만 잘하면 넘어온다더라, 남자 밝히던데,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갔죠. 전 그걸 들으면서도 차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그런 사람일 리 없다는 어떤 확신 같은 게 생겼거든요. 아니, 어쩌면 제가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한번 마음을 내주고 싶은 사람이 오랜만에 나타난 것 뿐이었는지도요. 하지만 그 소문은 곧 이 시장 전체를 휘감기 시작했고, 저는 그 와중에도 그 여사장의 얼굴을 생각하며 조용히 참기름을 사러 갈 핑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녀와의 인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제 마음속에 긴 예고편 같은 시간이었죠. 사람 마음이란 게요, 별거 아닌 말에도 흔들릴 때가 있더라고요. 진심인지 거짓인지도 모르는 말인데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도는 거죠. 그녀를 처음 보고 난 후 시장 안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가게로 향하던 발길이 자꾸만 참기름집 앞에서 멈춰섰고, 남자 사장들은 괜히 이유도 없이 그 앞을 서성이고, 어떤 이들은 기름이 필요하지도 않은데 들어가서 말도 붙이고 농담도 던지고, 그럴 때마다 그녀는 웃으며 받아주더군요. 예의 있게 적당히 선을 지키면서. 그게 보기 좋았어요.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 단정한 말투가 괜히 제 마음까지 편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날들이 길게 가진 못했어요. 어느 날 고기 다듬던 제 귀에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야, 들었어? 철물점 최 사장이랑 참기름집 여사장 둘이 요즘 사이 좋대. 헉, 진짜? 최 사장 유부남 아니야? 그럼 그 여자는 뭐야 바람 피는 거야? 칼을 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모른 척하고 고개를 숙였지만 뒤이어 들려온 말들은
더 노골적이었죠. 내가 봤다니까. 참기름 가게 뒤쪽 골목에서 둘이 얘기하던 거. 엄청 가까웠어. 에이, 뻥치지 마. 그 여자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게. 조신한 척 하더니 별 수 있나. 혼자 사는 여자가 다 그렇지 뭐. 그 순간 고기 썰던 칼보다 사람 말이 더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서부터 뻥인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은 모양이더라고요. 그저 누가 말했느냐, 그 말이 얼마나 재미있느냐, 그게 전부인 듯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괜히 나섰다가 이상한 오해라도 살까 싶었죠.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어요. 그 여사장이 그런 식으로 말해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저는 뭔가 모르게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귀에 맴도는 말들이 계속 저를 흔들었습니다. 사람이란 게 아무리 아닌 걸 안다고 해도 계속 듣다 보면 흔들리게 되거든요.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에 참기름집 앞에 잠깐 멈춰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불은 꺼져 있었고 안은 조용했습니다. 책상 위에 여전히 놓여 있는 국화 한 송이만 외롭게 보이더군요. 설마 진짜 그런 사이일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는 금세 아니야, 아닐 거야.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그 밤 집에 돌아와 TV를 켜도 웃긴 예능도 드라마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그러고 보면 사람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도 참 이상해요. 한번 느껴진 따뜻함은 웬만한 말로는 깨지지 않거든요. 그녀가 처음 건넨 인사, 처음 마주쳤던 그 눈빛, 그날의 고요한 미소, 그 모든 게 그 어떤 소문보다 더 분명하게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다시 그 참기름 가게로 갔던 겁니다. 참기름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그저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보고 싶어서요. 다음 날 아침 시장 문을 연 시간은 평소보다도 더 일렀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잠들었고 새벽 5시쯤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죠. 속이 뒤숭숭했어요. 왜 그 여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음에 남는 건지, 왜 남들 말 한마디에 이렇게 흔들리는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더군요. 아니, 어쩌면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죠. 그녀를 믿고 싶은 마음, 아니 그냥 보고 싶다는 마음이 속에서 자꾸 올라왔던 겁니다. 그냥 참기름 하나 사러 가는 것 뿐이잖아. 내가 뭐 나쁜 생각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별의별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하며 오전 9시가 되길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을 살짝 밀고 들어갔죠. 작은 종소리가 울리며 문이 열리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어서 오세요. 늘 그렇듯 조용하고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잊지 않고 웃는 미소. 저는 괜히 쑥스럽게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참기름 좀 모려고요. 집에 다 떨어져서. 네. 오늘 막 짠 신선한 참기름 있어요. 한 병 보여드릴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병을 들고 오더군요. 맑고 노란빛의 기름이 병 속에서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뚜껑을 열고 시향을 권하길래 살짝 코를 갖다 댔습니다. 그 향이 참 묘했어요. 고소하면서도 깊고 무엇보다 정직한 냄새였습니다. 정말 고소하네요. 제가 말하자 그녀가 조금 웃으며 말했죠. 깨를 고르는데도 정성이 필요해요. 요즘은 다들 기계로만 뚝딱 해버리는데 저는 직접 씻고 말리고 볶고 하나하나 손으로 해요. 그 말에 고개가 절로 끄덕여졌습니다. 어쩐지 이 여자가 참기름 냄새만큼이나 진실된 사람이구나 싶었죠. 요즘 손님 많으시죠?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녀는 살짝 고개를 젓더군요. 글쎄요, 사람들이 참기름 사러 오는 건지, 그냥 구경 오시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에 묘하게 가슴이 콕 찔렸습니다. 저도 모르는 소문이 많아서 그런 건가 봐요. 그녀가 말끝을 흐리며 병 마개를 다시 닫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담담했어요. 억울하다거나 속상해하는 모습은 아니었죠. 그저 조금 피곤해 보일 뿐. 그래서 저도 무심한 척 말했습니다. 사람들 입은 참 빠르고 귀는 얇아서 말이죠. 다들 자신들이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 같아요. 그녀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짧은 정적 속에 무언가 전해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말씀해주는 분 처음이었거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입가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참기름은 사람 손이 많이 가지만 그럴수록 더 좋은 기름이 나온다고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많이 간 사람일수록 더 좋은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는 그런 소문에 휘둘릴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어떤 말보다도 이 조용한 진심 하나가 제 마음을 붙들어 매더군요. 그날 참기름 한 병을 사서 가게로 돌아오며 마치 선물 하나 품고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기름도 그녀가 건넨 말도 묘하게 따뜻했고 마음 한구석이 오래도록 고소하게 남았죠. 그 후로는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도 자꾸만 그 골목으로 발걸음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시장 안의 소문은 점점 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나는 참기름이 다 떨어지기도 전에 그 가게 앞을 몇 번이고 서성이곤 했습니다. 괜히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척 날씨 좋아 그냥 걷고 있다며 거짓말도 해가면서 그녀의 가게 문이 열려 있는지만 확인하는 게 이상하게도 하루 중 가장 중요한 일이 돼버렸죠. 그리고 그녀를 마주치는 날엔 괜히 하루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짧게 웃으며 인사를 건네는 그 표정 하나면 그날 장사가 잘 풀리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잔잔히 내리던 늦은 오후 고기 손질을 마치고 평소보다 조금 일찍 정리를 하고는 우산도 없이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참기름 한 병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그냥 얼굴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에 다시 그 골목 끝을 향해 걸어갔죠. 그런데 오늘따라 가게에 불이 꺼져 있더군요. 문도 굳게 닫혀 있고 유리창 안쪽엔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조용하던 가게에서 참기름 병이 굴러가는 소리 하나 안 들리는 게 그렇게 허전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 자리를 한참 바라보다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돌아서는 순간 뒤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사장 요즘 아예 밤엔 안 나와. 가게 문 닫고 남자 손님이랑 다른 거 하러 간다던데. 또 다른 목소리가 툭 치고 들어왔죠. 그래, 나도 들었어. 얼마 전에도 철물점 최 사장이 그 여사장이랑 모텔 방 잡고 제대로 놀았다더만. 말끝마다 묘한 뉘앙스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저 사실 확인도 하지 않은 말들을 마음대로 내뱉으며 오해와 비아냥이 섞인 말들. 나는 일부러 못 들은 척 걸음을 빨리 했지만 속에서는 뭔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를 함부로 단정 지을 땐 그 사람의 말은 듣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본인이 상상한 이야기 안에서 그 사람을 가두고 마는 거죠. 아무도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럴 수도 있겠다는 표정으로 에이 뭐 진짜 그런 거 아닐까? 하며 조용한 가게를 기웃거릴 뿐이었죠. 그녀의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건 그 자체로 소문을 더 부추기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고민했습니다.
과연 내가 나서도 될 일인가? 그냥 이렇게 멀리서 아무 일도 없던 척 그저 지나가기만 해도 되는 걸까? 하지만 그녀의 가게 문이 닫혀 있는 모습을 그날 하루 종일 마음에서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저 가게 하나가 비었다는 게 아니라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불 꺼진 방 안에서 나는 다시 그 여자의 미소를 떠올렸습니다. 짧았지만 따뜻했던 대화, 참기름 병을 손에 들고 조심스럽게 설명하던 그녀의 손짓, 그리고 그 모든 걸 참아가며 조용히 견디던 눈빛.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그걸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말할 자격이 없다고 느껴졌죠. 그래서 다음 날 나는 다시 그 골목 끝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아무 일도 아닌 척 그녀의 문이 열리길 기다려보기로요. 그녀의 가게 문은 그날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틀, 3일, 그러다 일주일이 지나도록 그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시장 안 사람들 입에선 이제 그녀의 이름조차 잊은 듯이 그냥 그 여사장, 참기름집이란 말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철물점 최 사장은 늘 하던 대로 사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와, 진짜 몸매 죽이더라니까. 나이랑은 다르게 끝내주더라. 겉은 저래도 혼자 살아서 그런지 아주 장난 아니더라고. 하다가 중간에 참기름으로 해주는데 진짜 미치겠더라. 다들 들이대봐. 생각보다 쉽게 넘어온다니까. 자기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그저 스치는 말 몇 마디로 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라는 자각조차 없는 얼굴. 그런데요, 소문이란 게 그렇더라고요. 진실보다 더 강하고 사람들 눈보다 더 빠르죠. 어느 날 오후 시장 안우체국 앞 평상에 앉아 콩국수 한 그릇을 들고 있는데 순댓국집 사장 김 여사가 와서 툭 말을 꺼냈습니다. 동수 씨, 참기름집 여사장 말이야. 저는 고개를 슬쩍 돌렸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죠. 있잖아. 들은 얘긴데 그 사람이 최 사장한테 먼저 들이댔다더라. 밤마다 둘이서 손잡고 참기름 가게에서 나오는 걸 사람들이 봤대. 국수면이 입에 들어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정리정돈을 깔끔히 해놓고 퇴근 시간도 정확했고 말 한마디도 예의를 잃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 틈을 타 사람들은 자기들만의 이야기를 지어내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부당하다는 감정이 속에서 터질 듯이 끓었지만 그 자리에서 반박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은 생계로 이어진 좁은 공동체이고 그 안에서 한마디를 잘못하면 그 사람의 장사는 끝나는 곳이니까요. 저도 그게 무서웠던 겁니다. 괜히 나섰다가 괜한 오해라도 사면 그녀가 더 곤란해질까봐, 아니면 나조차도 똑같은 시선을 받을까봐.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문이 열리지 않던 가게 앞에 갑자기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리던 날이 있었습니다. 장사 준비를 하던 내 귀에 여성의 고성이 들렸습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유혹했다며. 사람 말이 다 똑같아. 그 눈웃음으로 유혹했다며. 여기 시장에 소문 다 났어. 다. 나는 깜짝 놀라 칼을 내려놓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고 그 중심엔 그동안 보이지 않던 참기름 여사장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리채를 한 여자가 쥐고 흔들고 있었죠. 철물점 최 사장의 아내였습니다. 그녀는 욕설을 내뱉고 여사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 눈이 그녀에게 꽂혀 있었어요.
그때 내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나는 그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철물점 아내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한 사람 말만 듣고 이러는 건 너무한 겁니다. 그녀가 흥분한 채로 나를 밀치며 외쳤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 우리 남편이 자길 꼬셨대. 잠자리까지 갔다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다 헛소문이라는 거야? 다 들었는데 다. 그 순간 그 말이 어떤 파장을 낳았는지 시장 사람들은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이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믿는 듯, 믿고 싶지 않은 듯, 하지만 확신하지는 못하는 그런 표정. 여사장은 말없이 고개를 들지 않았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어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린 어깨가 아주 조용히 떨리고 있었죠. 그날 밤 그녀는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가게 불도 꺼졌고 유리창 안국화 한 송이도 사라졌고 시장 안은 다시 조용해졌지만 나는 단 한순간도 그 여자의 얼굴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 조용히 견디기만 했을까? 그 질문이 밤마다 내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참기름집 여사장은 시장에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궁금해했지만 곧 다른 이야기로 관심을 돌렸고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이름은 아예 시장 대화에서 빠지게 되었죠.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 내리는 날이면 더더욱 그랬어요. 유리문 뒤에서 조용히 병을 닦던 그녀의 손, 고개를 숙인 채 흔들리던 어깨,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그 순간이 그대로 내 마음에 남아버린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비에 젖은 길을 터덜터덜 걸어 나오는데 멀리 포장마차 불빛 아래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가늘고 고요한 목선, 긴 가디건에 젖은 어깨, 고요히 앉아있던 그 사람. 김명욱 여사장이었어요. 나는 그녀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작게 말을 건네자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은 아니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쓸쓸함이 배어 있었죠. 여기 자주 오세요? 내가 농담처럼 묻자 그녀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냥 조용한 데가 좋아서요. 여기 조용하긴 하죠. 술잔 기울이기 딱 좋은 곳이긴 해요. 그 말에 그녀는 말없이 앞에 놓인 소주잔을 바라봤습니다. 투명한 잔 안에서 물처럼 맑은 술이 살짝 흔들리고 있었죠. 나는 조심스럽게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두어 걸음 정도 떨어진 거리였지만 그 밤 그 거리마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가게는 정리하신 건가요? 내 질문에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열기 싫었어요. 사람이 무서워졌거든요. 그 말에 내 마음 한쪽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조용히 들었다가 입에 대지도 않고 다시 내려놓더군요. 그리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아무 말도 못한 거. 지금도 가끔 후회돼요. 왜 말 안 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묻자 그녀는 허공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말해봤자 믿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은 이 동네 토박이고 시장 안에서 오래된 사람이고 나는 그냥 들어온 지 몇 주 된 여자니까. 그녀의 말은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어본 사람의 체념이었죠. 그런 말 하지 마요. 여기서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은 왜 저를 믿으세요? 그 말에 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냥 처음 본 순간부터 그 사람의 고요한 눈빛에
자꾸 마음이 끌렸고 그게 거짓일 리 없다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던 거죠. 사람도 기름 냄새처럼 진심이 묻어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마음이 먼저 아는 법이죠. 그녀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희미하고 아주 작고 오히려 더 슬픈 미소였어요. 감사해요. 지금 그 말, 요즘 들어 처음으로 듣는 따뜻한 말이네요. 우리는 말없이 잔을 한 잔씩 채워가며 조용히 그 밤을 보냈습니다. 장마철 특유의 비 냄새, 천천히 젖어드는 옷자락, 그리고 작게 흔들리는 조명 아래 내 옆에 앉은 그녀의 옅은 숨결. 그 밤 무슨 말도 하지 않아도 이미 많은 게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둘 사이에 아무도 몰랐던 작은 다리가 천천히 놓여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날 포장마차에서 우리는 말보다 긴 침묵을 더 많이 나눴습니다. 술은 천천히 줄었고 잔은 가끔씩 채워졌으며 우리 둘 사이엔 묘한 고요가 흘렀습니다. 그런데 그 고요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편안했어요. 잠깐 바람이 불어 비가 흩날렸고 포장마차 천막 위로 빗방울이 탁탁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비 내리는 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저 8년 전에 이혼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걸 기다렸다는 듯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것도 같은 직장에 있던 여자와. 잔잔하게 말했지만 그 말 속엔 오래된 멍 자국 같은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참았어요. 애도 있었고 우리 부모님도 가정은 지켜야 한다고 하셨으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제 얼굴에 손을 댔을 땐 아, 이건 끝났구나 싶더라고요. 나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그녀의 삶에 실제로 있었다는 것, 그것도 그 고요한 눈빛 뒤에 숨어 있었다는 사실이 괜히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요. 혼자 살기로 했어요. 그게 쉽진 않았지만 이상하게 외로움은 견딜만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실망한 것보다 혼자인 게 훨씬 나았어요.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많은 눈물 끝에 닿은 건지를. 그래서 나도 조용히 내 얘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이혼했습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랍다는 표정은 아니었어요. 그저 조금 더 가깝게 들으려는 눈빛이었죠. 5년 됐어요. 그냥 성격이 안 맞았어요. 처음엔 맞춰보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서로 말도 줄고 거실에서 TV만 보다 자고 같이 마주 앉아 밥 먹는 시간도 없고 그렇게 살다 보니 부부라는 이름도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내가 말을 멈추자 그녀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들 그런 줄 알았죠. 그냥 다들 참고 사는 거라고. 그러게요. 근데 결국 참는 게 늘 정답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그 말에 조금 길게 시선을 마주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포장마차 안엔 우리가 들고 있던 작은 소주잔 2개만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하고 몇 년 동안 혼자 힘들게 지내다 새로운 마음으로 이 동네로 이사와서 예전에 기름 짜던 일을 배운 적이 있어서 참기름 가게를 열었던 거예요. 나는 그녀의 차분한 말소리에 집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철물점 최 사장이 자꾸 가게로 찾아오더라고요. 처음엔 친근하게 다가오는 줄로만 알았어요. 그러다 점점 스킨십이 심해지고 어느 날은 노골적으로 관계를 요구했어요. 당연히 저는 매번 단호하게 거절했죠.
사람이 지켜야 할 선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최 사장이 여기서 계속 장사할 생각 없는 거냐며. 자신은 여기 토박이인데 말 한마디면 가게 문 닫게 해줄 수도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시장에 퍼져나갔어요. 그 이후로 가게 앞에 남자 손님들이 자꾸 기웃거리고 밤에 가게 문을 닫는데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남자 손님도 있었고요. 심지어 저희 집까지 쫓아오는 사람도 있었어요. 제가 혼자 살아서 남자만 보면 환장하고 쉽게 잠자리 해준다는 소문만 듣고 저를 찾아오는 남자 손님들이 매일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술 한 잔을 넘겼습니다. 사실 이번 일 겪으면서 정말 무서웠어요. 그 소문이 사람이란 걸 얼마나 망가뜨리는지를 처음 알았어요. 사람이 아니고 그쪽이 너무 견디신 거예요. 근데도 그 와중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게 그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며 조용히 나를 보았습니다. 사장님 말이에요. 그날 그 손 붙잡아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말이 그날 밤의 모든 빗소리를 다 잊게 만들 만큼 따뜻했기에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소주잔에 술을 따랐습니다. 비는 조금 더 굵어졌고 천막 사이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우리의 침묵도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 속엔 동정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상처를 처음으로 꺼내놓았다는 안도, 그 한 가지 감정만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비는 쉽게 그칠 기미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잔을 다 비우고도 그 자리를 떠날 생각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천막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는 조용한 대화보다 훨씬 크고 분명했지만 그 소리 덕분에 더 많은 말들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가만히 앉아 젖어가는 천막을 바라보다가 불쑥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외로운 거였나요? 그 말에 나는 괜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동안은 혼자 있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요즘은 그냥 누가 곁에만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말 없이라도. 그녀의 눈빛이 내려앉은 비처럼 무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혼자 안 계셔도 돼요. 그 말은 준비된 대사도 아니었고 생각하고 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순간 그녀가 혼자 외롭게 돌아가게 하고 싶지 않다는 내 진심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놀라거나 당황한 눈빛은 아니었고 그저 조심스레 아주 천천히 마음의 문을 여는 듯한 눈빛이었죠. 괜찮으시겠어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고맙죠. 오늘은 저도 혼자 있기 싫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의 우산을 나눠 들고 시장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비는 여전히 쏟아지고 있었고 신발 속은 이미 흠뻑 젖어 있었지만 우리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나란히 걷는 그 순간이 낯설고도 따뜻했죠. 내 집은 시장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작고 오래된 2층 빌라, 1층에 자리한 방 2칸짜리 집, 아내와 살던 시절 그대로 놓여 있는 것들도 많았지만 5년 동안 그저 버텨낸 공간이기도 했죠. 현관문을 열자 그녀는 신발을 벗으며 잠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집 참 조용하네요. 예. 그래서 TV 소리라도 켜둬야 덜 허전하더라고요. 나는 부엌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끓였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놓인 작은 소파에 조용히 앉았고
젖은 외투를 살짝 접어 다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감기 드시겠어요? 담요 좀 드릴게요. 작은 회색 담요를 건네자 그녀는 고맙다고 말하며 살짝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이 사람 누구에게도 기대지 못한 채 참 오래 버텨왔구나. 물이 끓고 찻잔에 보리차를 따르며 나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가로젓더군요. 이상하게 편하네요. 오늘은 마음이 조금 살 것 같아요. 그 말에 나도 따뜻한 보리차를 입에 머금었습니다. 쓴맛도 단맛도 아닌 그저 뜨겁고 따뜻한 기운이 가슴속까지 내려앉는 듯했죠. 그녀는 소파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창문엔 물방울이 길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옆모습이 이상하게도 고요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무언가를 애써 참지 않는 얼굴,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는 눈동자. 그 순간 나는 문득 그녀의 손등 위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얹고 있더군요. 가늘고 조용한 그 손 위에 살짝 내 손을 올려보려다 말고 나는 다시 찻잔을 들었습니다. 아직은 이르다. 이 사람은 아직 너무 오래 상처받아 왔으니까. 그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대화보다 서로를 많이 들여다본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내게는 참 오래 기다렸던 다정한 시작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밤 우리는 마주 앉아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TV는 꺼져 있었고 라디오도 틀지 않았고 그저 창밖에 떨어지는 빗소리만이 우리 사이를 가만히 메워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담요를 덮고 소파에 기대 살짝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 떴고 나는 그녀를 바라보면서 말없이 찻잔을 두 손에 감싸쥐었습니다. 조용한 집안, 세상의 소음은 모두 멀어졌고 남은 건 오직 이 밤과 그녀였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 마음이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나 봐요. 나는 찻잔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괜히 눈물이 나려고 해요. 그녀는 억지로 웃어 보였지만 그 웃음 속에 참 오래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손을 뻗었습니다. 소파 팔걸이에 얹혀있던 그녀의 손 위에 내 손을 살짝 올렸습니다. 그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너무 불편하게 느껴지진 않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 묵힌 질문 같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함께 있는 지금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는 거요. 그녀가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내게로 기울였습니다. 나는 그 작은 움직임을 어느 말보다 더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입을 맞췄습니다. 뜨겁지도 격렬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비에 젖은 작은 풀잎이 조용히 서로를 기대듯 그저 입술이 닿은 만큼의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던 순간이었죠. 입맞춤이 끝났을 때 나는 그녀의 이마에 짧은 입맞춤을 하나 더 남겼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고 나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싸쥐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창밖의 비는 아직 그칠 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밤이 너무 짧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작게 대답했습니다. 지나가긴 하겠죠? 하지만 그 끝에 남는 게 우리 둘일 거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보다 더 따뜻하고 처음 인사할 때보다 훨씬 부드러운 한 사람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죠. 그 밤 우리는 함께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지 않고 무엇을 애써 설명하지도 않고 그저 서로의 숨결 안에서 오래 묵은 외로움을 감싸 안았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다시 살아있다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새벽 비는 조용히 그쳤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남은 따뜻한 물기는 한동안 마르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루가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내 마음은 분명 전날 밤과는 다른 하루를 준비하고 있었죠. 정육점 셔터를 올리며 먼저 참기름집이 있는 골목을 향해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앞치마를 두르고 병을 닦는 익숙한 그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김명옥 여사장. 그녀는 돌아왔습니다. 나는 가게 안고기들을 정리하면서도 틈날 때마다 슬쩍슬쩍 그 골목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그녀는 여느 날처럼 병을 정리하고 기계를 닦고 천천히 가게를 정리하며 말없이 하루를 열고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어찌나 단정한지 그 모습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다시 살아가는구나 싶었습니다. 아침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나는 정육점 앞에 고기 간판을 내걸고 있었는데 맞은편 생선가게 사장 박 여사가 툭 말을 건넸습니다. 야, 참기름집 다시 문 열었네. 나는 모른 척 간판에 먼지를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네요. 그동안 좀 쉬셨나 봐요. 에이시긴 뭘 쉬어. 그 일 있은 뒤로 부끄러워서 못 나오다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이제라도 나온 거지 뭐. 근데도 저렇게 멀쩡하게 나오네. 대단하긴 하다. 그 말 끝엔 분명히 그녀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눈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있다가 천천히 말을 보탰습니다. 사람이 무너지기 쉬워 보여도 사실은 가장 단단한 사람일 수도 있죠. 저렇게 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박 여사가 말없이 나를 쳐다보다 고개를 툭 돌리며 생선 상자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날 시장은 아주 조용했습니다. 누군가는 눈으로 그녀를 쫓았고 누군가는 말없이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손님에게 똑같이 정중한 인사를 했고 기름을 따를 때에도 그 깊은 손끝의 집중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나는 뜨끈한 뼈국을 한 냄비 끓이고 그릇에 한 그릇 가득 담아 참기름 가게로 향했습니다. 식사하셨어요? 그녀가 나를 보고 살짝 놀란 듯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바빠서 아직 못했어요. 나는 가게 안작은 의자에 그릇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거 드세요. 시장 사람들 밥 먹는 시간 지나면 오히려 정신 없어지거든요.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닦고 조심스레 그릇을 받아들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이렇게 따뜻한 국물. 참 오랜만이네요. 그녀는 국을 한 숟갈 뜨고는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이 아무 말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 자리를 아무도 흔들지 않도록 내가 옆에 있어야겠다.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가게 밖으로 나올 때 뒤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장님. 나는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내게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녀가 다시 문을 열었고 나는 그 문이 다시 닫히지 않게 매일 그 골목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진심 어린 응원이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가게 문을 연 후 나는 자주 참기름 가게 앞을 서성였습니다. 대놓고 도와주겠다는 말은 왠지 그녀의 자립심을 해칠 것 같아서 처음엔 말없이 물건 나르는 걸 도와주곤 했죠. 무거운 게 자루가 입구에 놓이면 내가 슬쩍 가서 가게 안으로 옮겨주고 기계 청소할 시간이 없어 보이면 내 가게 일 끝나고 뒤편으로 들어가 말없이 수건을 꺼내 기계를 닦았습니다. 그녀는 그럴 때마다 고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지만 나는 그저 웃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그렇죠, 뭐. 서로 조금씩 기대고 살아야지요.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더 이상 쓸쓸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는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여사장님 소리 들으면 괜히 또 기분이 그렇거든요.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저도 사장님 말고 동수 씨로 불러주시죠. 그 말에 그녀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내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한여름 소낙비 후 맑은 하늘처럼 시원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조금 더 가까워졌습니다. 명옥 씨는 내가 도와준다고 미안해하며 가끔 참기름 한 병을 조심스럽게 건넸고 나는 그걸 그냥 받지 않고 그럼 이걸로 장어라도 구워 먹죠 하며 시장 뒷마당에서 작은 불판을 펴곤 했습니다. 우린 그렇게 아주 소박한 방식으로 서로의 일상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사람들도 처음엔 그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왜 정육점 사장이랑 참기름 여사장이랑 같이 있지? 둘이 진짜 뭐 있나? 수군거리는 목소리도 없진 않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시선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둘이 함께 가게 앞을 쓸고 있으면 야채가게 사장님이 슬쩍 와서 말 붙이고 점심시간 즈음엔 국수집에서 둘이 같이 먹어 내가 말아줄게 하며 그릇을 2개 내오기도 했습니다. 그녀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시장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그 말에 나는 조용히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명옥 씨는 원래 그 모습 그대로였어요. 이제야 사람들이 그걸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내 쪽으로 조용히 시선을 옮겼고 그 시선은 그 어떤 대답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장이라는 좁고도 큰 세상 안에서 나란히 서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참기름 냄새에 고기 굽는 냄새가 섞이고 정육점 앞에 놓인 작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늦은 오후 차를 마시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조금씩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비난도 의심도 아닌 그저 오래된 이웃을 바라보듯 따뜻하고 조용한 시선으로요.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함께 선다는 게 무언가를 이루는 일이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며 상대의 옆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요. 명옥 씨가 문을 열고 내가 함께 서 있었던 그 시간이 우리에겐 이 시장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특별한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오전장을 마치고 시장 가게들을 하나둘 닫기 시작하던 오후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시장 뒤편에 조그만 산길 있는데 같이 한번 걸어보실래요? 명옥 씨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산책 좋아해요. 혼자 가기엔 좀 쓸쓸해서 잘 안 갔었는데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장갑을 벗고 앞치마를 접어두고 편한 신발로 갈아 신은 후
시장 뒷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골목을 따라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타고 오르던 언덕길이 이어졌고 그 끝엔 작은 동네 뒷산으로 오르는 나무 계단이 있었습니다. 가파르지도 험하지도 않은 길. 바람이 부드럽게 나뭇잎을 흔들고 하늘은 맑고 파랗게 열려 있었죠.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습니다. 숨이 차서가 아니라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이가 되었기 때문이었죠. 중간쯤 올라왔을 때 작은 평상 하나가 보였습니다. 나는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고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기 앉아서 잠깐 쉬었다 갈까요? 명옥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아래로는 시장의 지붕들이 작게 보였고 그 위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 참 이상하죠? 복잡거리면서도 사람이 없는 어느 순간은 세상에서 제일 조용한 곳이 되기도 하고.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오히려 그런 데서 진짜 내 편 하나 있으면 그게 제일 큰 위안이죠. 그녀가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눈이 조금 부신 듯 손으로 이마를 가리며 살짝 웃었습니다. 사장님은, 아니 동수 씨는 왜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을 주셨어요? 그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래 기다려온 질문 같았고 내 안엔 이미 대답이 준비되어 있었죠. 글쎄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 눈빛이 마음에 남더라고요. 조용한데 속이 깊은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그녀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내 손등에 그녀의 손이 살며시 올라왔습니다. 저 요즘 누군가한테 기댄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이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동수 씨 덕분이에요. 그녀의 말에 나는 숨을 한번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산 아래 바람이 나뭇잎을 한 줄기 밀고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손을 잡은 채 그 자리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우리 둘 사이에 포근하게 내려앉았고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 사람이 나와 함께 있을 미래를 상상해 봤습니다. 시장이 끝나고 가게 문을 닫고 서로를 기다리는 평범한 하루. 그 하루들이 이 사람과 함께라면 참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는 길, 하늘엔 어느새 별이 하나둘씩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해는 완전히 지지 않았지만 하늘 가장자리부터 짙은 남색이 스며들기 시작했죠. 작은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고 벌레 울음이 어둠을 먼저 지나갔습니다. 산 입구 근처 작은 정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나란히 앉아 조용히 식은 물 한 모금을 나눴습니다. 명옥 씨가 말했습니다. 이 시간 참 좋네요. 말이 필요 없고 그냥 하늘만 봐도 마음이 가라앉는 느낌. 나는 그녀가 바라보는 하늘 끝을 함께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죠. 저 별은 어디서든 보이네요. 혼자 있을 땐 그저 별 하나였는데 이젠 같이 봐줄 사람이 있어서 괜히 더 빛나 보이고 그러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명옥 씨, 그녀가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서로의 하루 끝에 같이 있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건 거절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흔들림이었습니다.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녀가 작게 물었습니다. 천천히, 지금처럼 시장에서 일 마치고
가끔 같이 산책하고 밥도 같이 먹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고 그렇게요.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그녀의 어깨를 감쌌고 그녀는 말없이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밤바람이 살짝 차가워졌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습니다. 오직 별빛만이 우리를 비추고 있었죠. 그녀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다는 게 이렇게 조용하고 따뜻한 거였네요. 동수 씨, 저 겁 많고 상처도 많아요. 그런 저 괜찮으세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 모든 게 명옥 씨니까요. 괜찮고, 아니, 그래서 더 좋아요.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 밤 우리는 말로 다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시장의 왁자지껄한 소리도 세상의 수군거림도 닿지 않는 작은 산기슭 아래 별빛 아래서 우리는 아주 조용히 두 번째 인생을 약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일도 같이 걸어요. 나는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 안에 이제는 떨림 대신 따뜻한 온기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을이 오면 시장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여름의 땀 냄새는 사라지고 계절이 바뀌는 그 미묘한 바람 속에 사람들 발걸음도 조용해지죠. 나는 그 변화가 좋았습니다. 무르익는 배추 냄새, 밤마다 내려앉는 쌀쌀한 기운, 그리고 무엇보다 명옥 씨가 스카프를 둘렀을 때 살짝 붉어진 뺨이 참 예뻐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변함없이 장사를 하고 점심엔 국수 한 그릇을 나눠 먹고 오후엔 시장 골목 끝 벤치에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곤 했습니다. 그런 평범한 날들이 조금씩 내 마음을 부추기기 시작했죠. 이 사람과 지금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삶을 함께하면 어떨까? 어느 날 시장 근처 마을로 나란히 걷던 오후, 길가의 감나무에서 주황색 열매가 주렁주렁 익어가던 그 길목에서 나는 말을 꺼냈습니다. 명옥 씨, 그녀는 감이 달린 나뭇가지를 바라보다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혹시 시장 말고 조금 더 조용한 동네에서 살아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녀는 잠시 멈칫하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게 그만두라는 말씀이세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덧붙였습니다. 아니요. 참기름이 어디서든 필요하듯이 명옥 씨도 어디서든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그냥 이젠 누가 뭐라고 하든 안 들리는 그런 조용한 마을에서 우리 둘이 함께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햇살이 그녀의 눈동자 위에 조용히 내려앉고 그 시선 안에 고마움과 놀람과 약간의 망설임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동수 씨는 지금 삶이 싫으세요? 그 질문은 의외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지금도 좋습니다. 명옥 씨가 옆에 있어서. 그런데 같이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시선 없이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그런 날들을 이젠 좀 가져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녀는 조용히 걸음을 멈추고 길가의 돌 위에 살짝 앉았습니다. 손끝으로 감잎 하나를 만지며 작게 웃었습니다. 그런 말 처음 들어봐요. 이혼하고 나서 누가 나랑 같이 살고 싶다고 말해준 적 없었어요. 나는 그녀 옆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젠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다시 떴습니다. 가을 하늘은 맑고 깊었고 바람은 사근사근 불어왔으며 우리 두 사람은 그저 나란히 앉아 아무 말 없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이 약속이었고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동네 인근에 있는 작은 마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강을 따라 난 산책길, 기와집 몇 채가 어깨를 맞대고 있는 골목, 아직 가을 낙엽이 다 떨어지지 않은 벚나무 길. 조용하고 따뜻한 곳이었죠. 나는 시장에서 조금 떨어진 이 마을을 예전부터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관심 있게 본 집도 있었고 주인 어르신이 잠시 외국에 나가 있는 동안 한두 해 정도 살아줄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기에요. 나는 마을 입구에서 작은 돌담길을 따라 명옥 씨를 데리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돌담 너머로 작은 마당이 보였고 대문 앞에 앉은 고양이 한 마리가 우리를 멀뚱히 바라보다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단정한 마루, 소박한 주방, 따뜻한 햇빛이 머무는 거실이 우리를 반겨주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창가로 가 조용히 커튼을 젖혔습니다. 바깥으론 작은 텃밭과 멀리 산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나는 그녀의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 집이면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고 그냥 둘이 살아도 누가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이 편해져요. 문 여는 소리, 발자국 소리, 괜히 경계하지 않아도 되는 이 조용함이 참 좋네요. 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 참기름 짜도 됩니다. 마당 한쪽에 기계 놓고 냄새 퍼지면 동네 어르신들이 먼저 줄 설거려. 그녀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처음 만났던 그 미소와는 달랐습니다. 이젠 눈치 보지 않는 미소, 누군가에게 허락받지 않아도 되는 자기만의 진심이 담긴 미소였어요. 저 여기서 살아볼래요? 혼자가 아니라면 이 조용함이 더 이상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그녀의 말에 나는 가만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고맙죠. 저를 이렇게까지 먼저 도와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다시 마을길을 걸었습니다. 작은 슈퍼 옆에서 웃으며 인사하는 할머니, 빨랫줄에 널린 하얀 수건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들. 모든 풍경이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그녀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수 씨, 네, 이젠 사는 게 무섭지 않아요? 나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늘 곁에서 함께하며 무서울 일 없게 해드릴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가을 햇살이 우리 사이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 나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과 내 남은 시간들을 소란하지 않게 조용히 하지만 진심으로 함께하자. 사람들이 말하더군요. 중년의 사랑은 뜨겁기보단 따뜻해야 한다고요. 이젠 가슴이 뛰는 일보다 마음이 놓이는 일이 더 중요해진 나이니까요. 우리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정확히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어떤 의식도 없었지만 서로의 삶에 조용히 들어와 함께 서게 된 거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 오전엔 시장에 같이 갑니다. 나는 고기 코너에서 내가 좋아하는 갈비살을 고르고 명옥 씨는 야채 가게에서 호박과 양파, 부추를 담습니다. 두 손엔 각자 들고 있지만 가끔 손등이 닿으면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눈을 마주치고 짧게 웃죠. 장을 보고 집에 돌아오면 나는 고기 손질을 하고 그녀는 양념을 만듭니다. 집안은 고소한 참기름 냄새와 기분 좋은 부침 냄새가 함께 어울립니다. 점심은 언제나 작은 마당에서 먹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에 나란히 앉아
반찬 몇 가지, 따끈한 밥 한 그릇. 동수 씨, 파전 좀 더 드릴까요? 그럼요. 명옥 씨 파전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추가입니다. 서로를 부르는 호칭이 익숙해진 지 오래. 하지만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 후엔 마당 한쪽에 화단을 가꾸고 나는 낫으로 잡초를 베고 그녀는 작은 화분에 물을 줍니다. 어느새 가을 국화가 피기 시작했고 담벼락 위로는 작은 풀벌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집 근처 슈퍼 아주머니는 가끔 산책하는 우리를 보며 말합니다. 두 분 참 보기 좋아요. 오래된 부부신가 보네. 너무 부러워요. 그녀는 그 말을 들으면 살짝 수줍은 듯 웃고 나는 괜히 어깨를 으쓱하며 고개를 숙이며 인사하죠. 그렇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연인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말 저녁이면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를 보며 귤을 까먹고 가끔 눈이 마주치면 말없이 서로의 손을 잡습니다. 어떤 날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에 맞춰 거실 한가운데서 조용히 춤을 추기도 하죠. 발 한쪽, 어깨 한 번. 멋진 스텝은 아니지만 그 안엔 우리 둘만 아는 작은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이 가끔은 너무 소중해서 괜히 겁이 나요. 나는 말했습니다. 그럼 그 아무 일도 없는 날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가면 되는 거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날 밤 마루에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젊을 땐 몰랐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고요하고 따뜻하고 오래 보고 있어도 질리지 않는 얼굴 하나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참 좋구나 하고요. 그렇게 우리는 더 깊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더디고 삶은 단순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조용히 서로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마당에 작은 테이블을 펴고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가을도 이제 막바지. 공기엔 밤 냄새가 묻어 있었고 차가운 풀잎 사이로 조금씩 겨울의 기운이 기어들어오고 있었죠. 명옥 씨는 스웨터 위에 목도리를 두르고 나는 그녀 옆에 작은 담요를 펴주었습니다. 조용한 정원, 국화향이 은은했고 작은 잔에 담긴 대추차에서 김이 희미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여름 지나고 나니까 어느새 가을이 다 흘러가 버렸네요. 그녀는 찻잔을 들고 작게 입김을 불며 말했습니다. 이 집 처음 들어왔을 땐 설레기보다 낯설었는데 지금은 정말 소중한 제 보금자리가 된 것 같아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한텐 명옥 씨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중한 공간입니다. 그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미소였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찻잔을 나누던 중 나는 슬쩍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그녀가 내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처럼요. 크게 바라는 건 없어요. 다만 지금처럼 이대로만 오래 갔으면 해요. 나는 그녀의 손등 위에 자연스럽게 내 손을 얹었습니다. 저도요. 조용히 다투지 않고 하루 끝에 서로 얼굴만 봐도 마음이 놓이는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젠 그게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작은 바람이 정원을 스쳐 지나갔고 국화잎이 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그 잎 하나를 주워 그녀의 찻잔 옆에 조심스레 놓았습니다. 우리 겨울엔 감기 안 걸리고 봄엔 다시 함께 걷고 여름엔 마당에 텐트라도 치고
가을엔 국화 피면 여기 또 앉자고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사계절을 같이 살면 그 다음 해도 또 함께 하겠네요. 나는 찬찬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다음 해도, 그 다음 해도 매 순간 끝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작이죠. 그녀는 잔을 들고 내게 건넸습니다. 그럼 우리의 시작을 위해 한 잔해요. 나는 잔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늦은 만큼 더 오래 갑시다. 잔을 맞댄 소리는 아주 작았지만 그 소리엔 우리가 함께 살기로 한 조용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정원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별이 하나둘 뜨기 시작했고 그 별빛 아래 우리의 마당에도 조용히 불이 켜졌습니다. 늦가을의 오후는 늘 짧고 늘 황금빛입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마당에 놓인 나무 벤치에 조용히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느리게 기울고 있었고 차 한 잔은 식어가고 있었지만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을 스웨터를 입고 나는 얇은 담요를 무릎에 덮은 채 그녀의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옥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시장 끝 골목에서 누가 나한테 말도 없이 참기름 사준 사람이 그게 사랑의 시작일 줄은. 나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땐 저도 몰랐어요. 참기름 한 병이 이렇게 오래가는 인연을 만들 줄은. 그녀는 손등 위로 햇빛을 받으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따금씩 생각해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마음을 열었더라면 우리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었을까 하고.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우린 딱 지금이라서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지금이라서 가능한?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처럼 많이 살아보고 많이 견뎌봤기 때문에 비로소 서로를 알아보고 놓치지 않게 된 거죠. 서투르던 시절엔 못 잡았을 거예요. 이런 인연. 그녀는 나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예전엔 사랑을 하면 언제 끝날까? 어떻게 지킬까? 그게 먼저였는데 지금은 그냥 옆에 있는 게 제일 커요. 나는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햇살에 살짝 데운 손, 가벼운 떨림도 없이 조용한 온기였습니다. 우리 둘 사이엔 더 이상 어색함도 머뭇거림도 없었습니다. 늦은 오후 햇살이 우리 얼굴과 손 사이를 따뜻하게 감싸고 그 조용한 빛 아래 나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제야 진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우리는 마루 끝자락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가을은 그렇게 말도 없이 계절을 넘어가고 있었고 하늘엔 둥근 달이 조용히 떠 있었습니다. 명옥 씨는 작은 머그잔에 따뜻한 유자차를 담아 내 옆에 조심스레 건넸습니다. 우리는 둘 다 무릎 위에 담요를 덮고 등 뒤엔 나무벽에 등을 기대었습니다. 마당의 풀들은 하루 동안의 숨을 고르듯 조용했고 멀리 산 중턱 어귀에서 작은 바람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달빛은 차분했고 세상의 소음도 이 순간만큼은 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없이 밤하늘을 오래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은 변함없이 부드러웠고 그 빛은 우리 둘 사이를 천천히 감싸 안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습니다. 살아오며 놓쳤던 것들, 돌아보지 못했던 마음들, 혼자서만 감당하려 했던 시간들, 그 모든 걸 지나 지금 이 사람과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명옥 씨가 고개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함께할 날이 더 짧겠지만 그래도 괜찮죠? 나는 그녀의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늦게 피는 꽃이 더 진한 향을 남긴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래요. 늦었지만, 그래서 더 깊고, 그래서 더 오래 남을 거예요. 그녀는 눈을 감고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밤 우리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늦은 인생의 시작을 조용히 축복했습니다. 그 어떤 의식도 없이, 그 어떤 약속도 없이, 그저 함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달빛 아래 우리 둘의 그림자가 조용히 그리고 끝없이 마당 끝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